안녕하세요. 최고 수익률입니다. 오늘은 이번 주 손흥민 선수가 영국과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축구 팬들을 발칵 뒤집어 놓은 이 초대형 뉴스들을 한 번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토트넘은 4-2-3-1 포메이션으로 시작했습니다. 역시 손흥민은 원톱, 히샬리숑, 제임스 메디슨, 데이안 쿨루세프스키가 손흥민의 뒤를 든든하게 받쳐주고 파페사르, 피에르 에밀 호이비에르, 데스티니 우도제, 미키 반더벤, 크리스티안 로메로, 페드로 포로, 굴리엘모 비카리오가 선발 출격했습니다. 손흥민이 초반부터 풀럼 골문을 위협했습니다. 전반 2분 메디슨이 수비라인 뒤로 패스를 찔러 넣었고 빠져나간 손흥민이 곧바로 오른발 슈팅으로 연결했습니다. 하지만 골키퍼 레노가 빠르게 뛰쳐나와 발로 공을 막아냈습니다. 토트넘이 큰 위기를 넘겼습니다. 전반 11분 오른쪽에서 올라온 코너킥을 팔리냐가 강력한 헤더로 연결했습니다. 골문 구석으로 향하는 공이었지만 바키리오가 몸을 날려 손끝으로 걷어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손흥민의 초능력이 터져나왔습니다. 전반 35분 반더벤이 높이 올라와 공을 끊어냈고 히샬리송이 앞에 있는 손흥민에게 패스했습니다. 아크 부근에서 공을 잡은 손흥민은 침착하게 수비를 제쳐낸 뒤 환상적인 오른발 가마차기로 골문 구석을 꿰뚫었습니다. 그런데 손흥민이 환상적인 가마차기 슛을 때리기 직전인 이 장면을 보면 이 손흥민과 완전히 붙어있는 풀럼 수비수 4명은 도대체 손흥민이 저 자세, 저 자리에서 골키퍼도 정면에 딱 있는데 어떻게 골을 넣겠다는 거지? 라며 도저히 불가능할 것이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손흥민과 조금 떨어져 있는 나머지 수비수 2명도 저기서는 절대 불가능해 라며 분명 다른 토트넘 선수에게 패스할 것이라 확신하여 다른 공격수를 막기에 바빴습니다. 골키퍼도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예상을 깨고 손흥민은 갑자기 몸의 방향을 틀더니 너무나 강력한 가마차기 슛을 날렸고 골키퍼의 몸은 빛의 속도로 감아져 날아오는 공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영국 BBC는 이건 세계 축구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풀럼전 손흥민에 대해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BBC는 풀럼 수비진 6명을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버린 손흥민의 저 스피드와 개인기, 말도 안 되는 휘는 가마차기와 슛 정확도, 골키퍼도 눈앞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게 만드는 페이크성 몸 동작, 이 모든 걸 한 번에 완벽하게 해내는 선수는 세계 축구 역사상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손흥민이 처음이다. 라는 놀라운 보도들을 쏟아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BBC는 손흥민은 단지 골만 잘 넣는 선수가 아니다. 이 주장으로서 다른 토트넘 선수들의 능력을 200%로 끌어올리는 완벽한 주장이다. 이렇게 주장에 완벽한 선수는 토트넘에서 처음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BBC가 괜히 손흥민을 세계에서 처음 보는 완벽한 주장이라 부르는 게 아닙니다. 이 골키퍼와 매우 가까운 손흥민 존에서 가마차기를 차면 무조건 들어갈 자리인데도 이 풀럼 수비수들이 자신에게 초집중을 하는 모습을 보이자 옆에서 달려가던 메디슨에게 완벽한 어시스트를 해주었고 메디슨이 멋진 골로 연결시켰습니다. 손흥민은 날카로운 패스로 히샬리송에도 완벽한 기회들을 많이 줬지만 히샬리송은 천장을 뚫는 이 로켓포 슛으로 여전히 기량이 돌아오지 못한 아쉬운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경기는 그대로 토트넘의 2-0 승리로 막을 내렸고 PL 사무국 선정 MOM, 맨 오브 더 매치가 공개됐습니다. 그 결과 한 골 한 도움을 적립한 손흥민이 선택받았습니다. 손흥민이 59%, 메디슨이 30%, 로메로가 4%, 포로가 3%, 판더펜이 1%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압도적인 1위였죠. 이 손흥민은 이날 후반 36분까지 그라운드를 누볐고 패스 성공률 83%, 키패스 4회, 슈팅 3회, 드리블 3회 성공, 공격지역 패스 2회, 태클 1회 성공, 리커버리 5회, 지상 경합 4회 성공 등 입이 쩍 벌어지는 기록을 남기며 영국 팬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영국 축구 매체들도 손흥민을 극찬했습니다. 풋볼 런던도 이날 최고의 활약을 펼친 손흥민에게 평점 8점을 부여했습니다. 매체는 초반에는 기회가 제한적이었으나 히샬리송의 패스를 받은 뒤 화려한 마무리로 토트넘의 선두를 이끌었다 라고 호평했습니다. 이어서 동료들과도 좋은 연결을 보였다. 후반 메디슨의 득점 상황에서 손흥민의 어시스트가 돋보였다 라고 엄지를 세웠습니다. 영국 이브닝 스탠다드도 손흥민에게 가장 높은 평점 9를 줬습니다. 매체는 손흥민이 1야드의 공간을 만들어내고
그의 트레이드마크 가마차기로 화려한 마무리를 지었다 라고 조명한 뒤 후반 메디슨에게 정확한 결정을 내렸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매체는 손흥민은 2분 만에 골을 넣을 기회가 있었지만 이 베른트 레노 골키퍼의 정강이에 막혔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스카이 스포츠는 손흥민은 이제 상대 페널티 박스 안에서 많은 작업을 하고 있다 라며 지금까지 전체 볼터치 횟수 대비 박스 안 터치 비율이 10% 미만이었던 손흥민은 이번 시즌 터치 비율이 2배나 늘었다. 이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 밑에서 손흥민의 프리미어리그 7골은 모두 박스 안에서 나왔다라며 이번 시즌 엘링 홀란만 손흥민 득점보다 많으며 9월부터 손흥민보다 더 많은 골을 터뜨린 선수는 없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전방 압박에 대해서도 손흥민의 운동 능력은 여전히 놀랍다. 그는 이번 시즌 현재까지 프리미어리그 다른 어떤 선수보다 상대 수비를 제압하기 위해 많은 거리를 질주하며 커버했다. 이는 토트넘의 분위기를 전방에서 설정했다 라며 토트넘이 전방에서 압박을 통해 경기를 주도하는데 손흥민의 헌신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과거 토트넘을 지도했던 팀 셔우드 감독도 손흥민에 대해 그들은 이전과 같은 선수들이다. 제임스 메디슨과 훌륭하게 계약을 했고 손흥민은 부활했다. 아마 사람들은 그들이 계속 이런 식으로 플레이할 것이라고 보장할 수 있다. 그들은 해리케인과 멀어졌지만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차지할 수 있다 라며 손흥민과 함께 토트넘이 우승이 가능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글로벌 스포츠 매체 ESPN FC의 축구 전문가로 활동 중인 돈 허치스는 손흥민의 올 시즌 활약을 칭찬하며 프리미어리그 9라운드까지 최고의 팀을 선정하며 공격진을 손흥민, 알렉산더 이삭, 모하메드 살라로 구성했습니다. 이에 대해 동료 전문가들이 항의하자 혼란이 최고의 폼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스트라이커는 누구인가? 혼란이다. 하지만 시즌 첫 9경기에서 놀라운 모습을 보인 사람은 누구인가? 손흥민, 이삭, 살라 3명이라며 손흥민이 혼란보다 앞서는 활약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토트넘 영국 현지 팬들은 손흥민 덕분에 토트넘이 몇십 년 만에 우승하게 생겼다. 너무 고맙다. 소니는 실력도 1위, 인성도 1위. 이런 선수는 앞으로 볼 수 없을 것 같다. 손흥민이 주장이 되고 난 뒤에 토트넘은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다. 무적 함대를 보는 것 같다. 그의 리더십이 놀라울 따름이라며 극찬을 쏟아냈습니다. 풀럼 감독도 손흥민의 대활약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마르코 실바 풀럼 감독은 이날 경기를 앞두고 사전 기자회견에서 토트넘은 다른 팀에게 강할지 몰라도 우리 풀럼에게 약한 모습을 보였다 라며 케인이 있을 당시 토트넘을 떠올리며 자신만만해했습니다. 그런데 손흥민의 완벽한 가마차기에 이어 메디슨의 1도움까지 한 것을 보고는 이 케인이 있을 당시 토트넘과 완전히 달랐다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맨시티를 제치고 프리미어리그 정규리그 1위를 차지한 손흥민의 토트넘. 앞으로도 얼마나 멋진 경기를 보여줄지 이 전세계 축구팬들의 가슴을 설레게 만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어제 토트넘이 풀럼을 상대로 2대0으로 멋진 승리를 거두면서 영국 프리미어리그 1위로 등극하면서 토트넘의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전설의 히딩크를 넘고 대기록을 세웠다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스포츠 전문 433은 24일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프리미어리그 첫 9경기 최다 승점을 쌓으면서 EPL 역사에 자신의 이름을 올렸다라고 전했습니다. 사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토트넘에 온다고 했을 때 토트넘 팬들 대부분이 이를 극구 반대했습니다. 이전 소속팀 셀틱에서 도메스틱 트래블을 이끌었지만 스코틀랜드 최강팀 셀틱에서 이룬 업적이라 평가 절하받는 느낌이었습니다. 또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유럽이 아닌 일본의 J리그, 호주 대표팀 등 주로 아시아에서 지도자 경력을 쌓았습니다. 스타 감독들이 가지고 있는 이 화려한 경력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또 현대 축구 트렌드와 맞지 않는 이 나이가 있는 감독이라는 점도 이 토트넘 팬들이 반대했던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토트넘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1순위는 아니었습니다. 페예노르트의 아르네 슬롯 감독 등과 접촉했지만 모두 모셔오기에 실패했습니다. 결국 토트넘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이는 대성공을 거뒀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뛰어난 팀 성적뿐만 아니라 골아 터지기 직전이던 토트넘의 문제점을 찾아 수정했습니다. 일단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센터백 크리스티안 로메로를 제외하면 팀 수비진을 완전히 갈아엎었습니다. 로메로의 파트너는 에릭 다이어에서 미키 반더벤으로 바뀌었고 주전 골키퍼마저 베테랑 위고 요리스에서
굴리에모 비카리오로 교체됐습니다. 미드필더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백업이었던 이브 비스마가 주전으로 올랐습니다. 21세 어린 미드필더 파페사르도 피에르 호이비에르를 밀어내고 주전을 차지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가장 큰 핵심 변화는 바로 손흥민이었습니다. 그는 케인을 대신할 새로운 공격수를 영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측면에서 뛰던 손흥민을 최전방 공격수로 놓았고 이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올 시즌 손흥민은 리그 9경기 7골 폭풍 활약을 펼치며 괴물 공격수 엘링 홀란드의 뒤를 이어 득점 랭킹 2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영국 더 하드태클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핵심 변화 중 하나는 최전방 공격수 역할을 맡은 손흥민이다. 그는 케인 대체에 대한 질문을 그 자리에 손흥민을 기용해 답했다. 손흥민 때문에 토트넘이 이번에 우승할 것 같다 라고 칭찬했습니다. 영국 스카이 스포츠는 손흥민을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와 비교했습니다. 이들은 손흥민은 튼튼하고 양발 능력이 좋다. 진짜 공격수로 자연스러운 진화가 시작됐다 라며 과거 호날두는 측면에서 중앙으로 동일하게 이동했다. 손흥민도 이제 케인의 부재로 새로운 길을 열고 있다 전했고 라이벌 리버풀 출신의 가르시아는 손흥민은 분명 축구 선수들에게 환상적인 롤모델이다. 손흥민은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 프로페셔널한 선수다. 극찬했습니다. 영국 BBC는 손흥민을 벌써 이틀째 메인 페이지에 내놓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손흥민이 메인 페이지에 있으면 해당 사이트의 트래픽이 놀랍도록 증가하고 있다라며 영국 매체들이 앞다퉈 손흥민을 메인 홈페이지에 화면에 내거는 이유다 전했습니다. BBC는 손흥민과 메디슨의 골을 넣어 토트넘을 선두 자리로 다시 올려놓았다 라는 제하의 제목으로 두 선수를 조명했고 손흥민을 홈페이지 메인 사진으로 내걸었습니다. 이틀 연속 저렇게 한 선수의 얼굴을 메인 화면에 계속해서 내거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영국인들에게 손흥민이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 실감케 하고 있습니다. 풀럼전 경기 후 풀럼의 골키퍼가 손흥민의 뺨을 때리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알고 보니 풀럼의 레노 골키퍼는 손흥민과 절친한 친구 사이로 이 장난으로 손흥민의 뺨을 살짝 건드리며 제발 구석으로 슛 좀 그만 차 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웃음을 주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손흥민이 경기 후 인터뷰 중에서도 명확히 밝혔습니다. 손흥민은 레노는 절 잘 알아요. 그라운드 위에서 상대로 만나면 친구 사이를 따지진 않는데요. 하지만 경기 종료 후에는 절 미워하더라고요. 구석으로 슛 좀 그만 차라고 했어요. 전하며 웃음을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소식들보다 더 파격적인 너무나도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토트넘 선수들은 토트넘이 지난 시즌 8위에서 이번 시즌 갑자기 1위를 하며 180도 달라진 모습을 보여준 것은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지분도 분명히 있지만 이 캡틴 손흥민의 역할이 가장 컸다는 파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손흥민은 지난 시즌에 비해 경기력이 올라온 것에 대해선 선수들이 팀을 위해 뛰는 자세가 달라졌다. 새로운 감독님과 프리시즌을 잘 준비한 결과가 좋은 경기력으로 이어지는 것 같다라며 토트넘에서 좋은 역할을 하던 선수가 이적해서 그런지 다들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 원팀이 되면서 긍정적인 기운이 나오고 있다. 선수들이 가족처럼 빈자리를 채우고 있다 라며 겸손한 태도를 보였는데요. 팀원들은 모두 일체에 손흥민이 캡틴이 되고 난 후 우리들의 실력의 한계를 끄집어내주고 있다. 진정한 리더다 라고 극찬하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들은 손흥민과 메디슨의 불화설을 언급했습니다. 지난 플럼전에서 전방 압박을 펼치던 메디슨이 상대 박스 왼쪽에서 상대 수비수로부터 공을 탈취했지만 공이 손흥민 쪽으로 굴러가자 당연히 손흥민은 슈팅 자세를 잡았고 메디슨 역시 골 욕심을 냈습니다. 결국 슈팅을 때린 건 메디슨이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과 자리가 겹치면서 멈칫하는 바람에 공은 수비 발을 맞고 튕겨나가고 말았습니다. 추가골 기회가 무산된 메디슨은 두 손을 들어 손흥민을 바라보며 불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에 손흥민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손흥민과 메디슨이 싸웠다는 불화설이 제기됐습니다. 메디슨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손흥민과 다툼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그는 우리는 진짜 좋은 관계다. 소니는 내가 몇 년 동안 지켜보면서 사랑하고 존경하던 선수다. 그와 뛰는 것 자체가 기쁘다 라면서 절대 공을 던진 것이 아니다. 우리는 같이 뛰는 것이 기쁘다. 호흡을 맞춰가는 것이라고 해명했고 오히려 손흥민에 대해서 손흥민은 월드클래스 선수다. 난 그런 말을 많이 하지 않는다 라며 우린 서로 연결되는 것을 즐긴다. 훈련을 통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카메라에는 잡히지 않았지만 캡틴 손흥민은 동료 선수들이 조금이라도 다치면 경기가 끝난 후 직접 찾아가서 상태를 자세히 묻고 빨리 낫는 노하우를 디테일하게 설명해주며 위로해주는가 하면 이 경기 도중에도 끈질긴 의사소통으로 동료들이 불필요한 경고를 받아 위축되는 상황을 사전에 완전히 차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토트넘 선수들이 손흥민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유형의 진정한 캡틴이라 부르는 이유입니다. 최근 손흥민의 대활약을 지켜본 레비 회장이 드디어 손흥민의 연봉을 대폭 높여줄 것이라는 소식도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영국 매체 풋볼 인사이더에 따르면 토트넘의 다니엘 레비 회장의 연봉은 330만 파운드로 영국 프리미어리그 회장 중 가장 많은 연봉을 받고 있는데요. 반면 토트넘의 1위 캡틴 손흥민은 활약에 비해 너무 적게 받는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습니다. 토트넘 팬사이트 스퍼스웹은 토트넘은 보통 30세 이상 선수들에게 장기 계약을 제한하지 않는다. 하지만 손흥민은 예외다. 몇 년 동안 최고 수준의 활약을 계속 보여줄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있다. 라며 손흥민은 지금보다 2배 이상 높은 연봉을 받을 가치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세 번째 뉴스입니다. 어제 새벽에 열린 세계적인 구단끼리의 경기, 이 PSG와 밀란, 두 팀의 승점 차와 순위에서 알 수 있듯이 이번 경기는 2위 자리를 걸고 벌이는 두 팀의 진검승부였습니다. 죽음의 조에 편성된 PSG에도 이번 밀란과의 경기는 너무나도 중요한 경기였습니다. PSG는 매년 이 UCL 우승 후보로 꼽히지만 최근 10여 년 동안 결승전에 오른 게 최고 성적이었습니다. 카타르 자본이 구단을 인수한 이후 마르코 베라티, 티아고 실바, 마르퀴뇨스, 네이마르, 음바페, 리오넬 메시 등 수많은 스타 선수들을 영입하며 스쿼트의 질을 높였지만 정작 매번 중요한 순간마다 장애물을 넘지 못하며 만년 우승 후보 타이틀만 유지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시즌을 앞두고 PSG의 에이스 2명 네이마르와 메시가 떠나버렸고 많은 전문가들은 이들 없이는 PSG가 당장 UCL 우승을 노리는 건 힘들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자, 그런데 엔리케 감독은 이번 밀란과의 경기를 앞두고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이강인 관련 폭탄 발표를 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엔리케 감독은 이번 대결이 전환점이 될 것이다. 이번 경기는 우리에게 좋은 기회다. 하지만 조별리그에서 누가 토너먼트에 진출할지 마지막까지 알 수 없을 것 같다. 차례차례 경기에 집중해야 한다. 팬들과 함께 홈에서 경기를 하게 되어 기쁘다 라면서 이번에는 이강인이 엄청난 활약을 할 것이라 자신하며 PSG 팀 내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이라 자신했습니다. 이번 경기는 이강인에게도 특별한 경기이자 매우 중요한 경기였습니다. 지난 여름 PSG에 입단한 이강인은 부상과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비롯한 국가대표팀 차출 일정으로 인해 PSG에서 많은 시간을 소화하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국가대표팀에서 경기력을 끌어올린 이강인은 오랜만에 돌아온 PSG에서 곧바로 선발 출전, 준수한 활약을 펼치며 주전 경쟁에 불을 당겼습니다. 이번 밀란과의 경기에서 활약을 보여주지 못하면 그동안 프랑스 매체들이 이강인을 불렀던 제2의 메시, 아시아의 메시라는 별명들이 사라질 수도 있었죠. 이강인은 구단과의 인터뷰에서 이 UCL은 모든 선수들이 뛰고 싶은 무대다. 나와 팀 모두의 중요한 대회다. 잘 준비해서 반드시 승리하도록 하겠다. 이번 경기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인지하고 있다. 우리는 모든 경기에서 이기려고 하는 팀이고 승리만 생각한다. 이 준비한 대로만 한다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정말 기대되고 그날이 빨리 오면 좋겠다. 난 어렸을 때부터 꿈꿨던 팀으로 이적해 세계 최고의 선수들과 함께 뛰고 있다. 빨리 경기를 뛰고 싶다. 라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이강인의 복귀에 대한 기대감은 경기 전부터 상당했습니다. 프랑스 매체 풋 메르카토는 이강인의 인상적인 복귀라는 헤드라인과 함께 한 달 넘게 PSG에서 출전하지 못한 이강인은 한국 대표팀에서 최고의 활약을 펼쳤다. 이 PSG에는 좋은 징조다 라며 이강인이 국가대표팀에서 보여준 활약이 PSG에도 좋은 일이라며 이강인을 한국의 다이너마이트라고 칭했습니다. 매체는 이강인은 PSG에 온 이후 좋은 모습을 보여왔다. 그의 PSG 데뷔전은 매우 만족스러웠고 많은 팬들을 기쁘게 했다. 마요르카에서 저렴한 가격인 2,200만 유로 약 314억 원에 합류한 한국의 다이너마이트는 이 루이스 엔리케 감독의 선수단 내에서 대체자로서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했다라며 이강인의 PSG 입단 이후 행보를 자세히 설명했고
프랑스 매체 풋01은 이강인은 흠잡을 곳 없는 멘탈, 평균보다 확실하게 높은 기술, 이 PSG 팬들에게 기쁘게 하는 능력 등 모든 것을 갖췄다. A매치 기간 동안 눈부신 활약을 펼친 이강인은 루이스 엔리케 감독의 눈에 들어 주전으로 자리매김하려는 야망을 안고 파리로 돌아왔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리그에서 선발로 출전해 풀타임을 소화한 이강인은 밀란전을 벤치에서 시작했죠. 엔리케 감독은 이강인 대신 중원에서 워렌 자이르 에머리와 이 비티냐를 배치했습니다. 경기 시작 후 답답한 흐름을 깬 건 역시 은바페. 원에서 공을 잡은 자이르 에머리가 상대의 압박을 벗겨내며 공을 몰고 올라온 뒤 은바페에게 패스를 했고, 은바페는 자신을 압박하던 토머리를 개인기로 제친 후 반박자 빠른 슈팅을 시도해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밀란의 골키퍼 메냥은 역동작에 걸려 전혀 반응하지 못했죠. 자, 그리고 후반 26분 드디어 이강인이 출전했습니다. PSG 엔리케 감독은 이 덴벨레와 우가르테를 빼고 이강인과 루이스를 내보냈습니다. 이강인의 위치는 오른쪽 측면이었습니다. 덴벨레가 빠진 대신 그 자리에 이강인이 바로 들어왔습니다. 이강인은 투입되자마자 은바페에게 날카로운 패스를 보냈지만 수비가 걷어낸 탓에 은바페의 슈팅으로 연결되지는 않았습니다. 이강인은 낮은 위치까지 내려와 팀의 공격 작업을 도왔습니다. 자신의 장기인 드리블과 탈압박, 패스 능력을 살려 상대 수비를 벗겨낸 뒤에 반대편에 있는 동료에게 공을 보내거나 하는 방식으로 후방 빌드업 과정에서도 큰 영향력을 드러냈습니다. 자, 그리고 결국 후반 44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후반 44분 측면에서 공을 잡은 이강인이 이 자이르 에머리에게 공을 내준 뒤 멀게 돌아와서 박스 안으로 들어갔고, 자이르 에머리가 내준 공을 하무스가 흘렸습니다. 이 공은 하무스를 지나쳐 이강인에게 향했고, 이강인은 패스의 결을 살리는 정확한 타이밍에 골문 구석으로 향해 왼발 슈팅을 시도했습니다. 이강인의 발을 떠난 공은 그대로 밀란 골문 우측 하단 구석에 꽂혔습니다. 이강인의 PSG 데뷔골이자 UCL 데뷔골. 이강인의 골을 중계하던 프랑스 현지 매체들과 유럽 언론사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BBC는 분명 밀란의 골키퍼는 오른쪽 끝에 붙어 있었다. 골키퍼는 당연히 이강인이 빈 공간이 많은 왼쪽을 향해 슛을 찰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강인은 모두의 예상을 깨고 왼쪽이 아닌 오른쪽 아주 미세한 공간에 정확하게 슛을 때렸다. 이 긴박한 상황에서 저런 정확도는 너무나 놀랍다 전했고, 심지어 한 프랑스 매체는 이강인의 슛을 중계하다가 하도 소리를 질렀다가 1분간 방송사고가 났다는 놀라운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풋몹은 이강인의 평점을 무려 7.6점을 주었는데요. 선발로 출전한 것도 아니고 후반 늦게 교체되어 들어갔는데 7.6점이면 매우 높은 점수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이강인은 화려한 골과 함께 화려한 개인기뿐만 아니라 이번 경기에서 패스 성공률 93%, 이 15회를 시도했는데 14회 성공, 이 슈팅 정확도 100%, 롱패스 성공 100%, 태클 성공 1회, 지상 경합 성공 3회 등을 기록하며 제2의 메시, 아시아의 메시라는 별명이 왜 생겼는지 멋지게 증명해냈습니다. 네 번째 뉴스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구단주 5위는 이 마크 마테시츠, RB 라이프치히 구단주입니다. 그는 레드불 회장으로서 에너지 음료 레드불의 제조 및 판매를 위주로 전 세계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진행하는 다국적 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의 재산은 275억 파운드, 약 46조 원에 달합니다. 4위는 만수르, 맨체스터 시티 구단주. 그는 아랍에미리트 연방 대통령의 동생입니다. 그의 재산은 312억 파운드, 약 52조 원. 영국 더 타임스는 지난 9일 셰이크 만수르 빈 자이드가 속한 UAE의 알 나흐얀 가문 순자산이 최소 3천억 달러, 약 395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 UAE는 7개 토호국, 에미리트로 구성된 연합. 알 나흐얀은 그중 가장 규모가 크고 국정의 중심인 아부다비를 통치하는 가문입니다. 만수르의 지원 덕분에 맨체스터 시티는 2022-2023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차지했고, 이번 시즌에도 토트넘과 치열한 1위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돈이 많은 만수르보다 돈이 더 많은 구단주는 전 세계에 딱 3명뿐입니다. 투자, 패션, 명품, 여행, 스포츠 사업 등을 하는 프랑스 케링그룹의 회장이자 프랑스와 피노스타드 렌 구단주. 또 다른 한 명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로서 뉴캐슬 유나이티드 인수를 주도한 이 PIF
이 Public Investment Fund, 이 공공투자기금의 실질적인 주인으로 알려져 있는 인물이죠. 이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 그의 재산은 1조 6,049만 파운드, 약 1,664조 9,200억 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이 바로 PSG의 구단주인 카타르의 제8대 국왕인 타민 빈 하마드 알사니입니다. 카타르 8대 국왕은 도하에서 태어나 영국에서 성장했으며 기숙학교를 졸업하고 샌더스트에서 군사교육을 받았습니다. 영국 생활 중에 가장 재밌었던 것은 축구였다고 하며 훗날 축구클럽을 인수하고 2022 카타르 월드컵을 개최하는 계기가 됩니다. 재산이 760조 원에 달하다 보니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든 살 수 있었는데요. 2010년쯤에 축구클럽을 인수하려 할 때 제일 우선순위는 영국 클럽이었고 이 중 접근한 팀이 3팀이라고 하는데 모두 너무 비싸게 불러서 안 샀다고 합니다. 이 중 한 팀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FC였습니다. 이때 글레이저가에서 부른 금액은 2조 7천억 원이며 이 3팀 중에서 가장 높은 금액을 불렀다고 합니다. 본인을 호구 취급당하는 것에 분노한 알사니는 파리 생제르맹 FC를 700에서 1,500억 원 사이에 인수했습니다. 다만 당시의 맨유는 현재와 달리 최고 전성기를 달리고 있는 상태였고 파리 생제르맹은 메이저 리그가 아닌 리그 1 소속인데다가 그 리그왕 내에서도 최고 수준의 팀은 아니었고 또한 재정 상태가 그리 좋지 않았음을 감안하면 그렇게 싼 금액도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PSG에 막대한 돈을 쏟아부어 세계 최고의 구단 중 하나로 만든 이 카타르 국왕이 이번에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를 기웃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영국 BBC는 11일 프랑스 리그왕 파리 생제르맹을 소유하고 있는 이 카타르 스포츠 인베스트먼트가 EPL 구단의 지분을 매입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파리 생제르맹 회장이자 이 QSI 회장인 나세르 알켈라이피는 지난주 영국 런던에서 토트넘 호스퍼 구단주인 데니얼 레비 회장을 만난 것으로 알려지면서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카타르 국왕이 토트넘에 막대한 지분을 사들여 손흥민의 연봉을 대폭 올리고 이 세계적인 선수들을 더 영입해 토트넘을 지구상 최강 구단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카타르를 비롯해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국가들의 막대한 오일머니를 앞세워 유럽 클럽의 지분을 사들이고 구단주까지 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국부 자본이 EPL 뉴캐슬 유나이티드를 인수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특히 카타르는 스포츠에 가장 적극적입니다. 경기도보다 약간 큰 면적의 국토를 가지고 있는 카타르는 풍부한 오일머니와 함께 스포츠를 통한 마케팅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작년에 끝난 피파 카타르 월드컵도 같은 일환입니다. 카타르는 올해 초 열린 아시아 축구연맹 아시안컵도 유치했으며 장기적으로 올림픽 개최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미 파리 생제르맹을 프랑스 리그왕은 물론이고 유럽 축구연맹 내에서도 강팀으로 키운 QSI는 EPL까지 진출해 영향력을 키울 생각입니다. 다만 이 QSI가 또 다른 구단을 매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유럽 축구연맹 규정상 어떤 개인이나 법인이 둘 이상의 구단을 통제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를 보유하고 클럽의 관리 또는 구성원의 과반수를 임명하거나 해임할 수 있는 권한, 이 주주가 되어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를 단독으로 통제하는 행위 등이 금지됩니다. 따라서 카타르 투자청이 파리 생제르맹을 매각하지 않는 이상 토트넘 지분 참여가 유일한 방법입니다. 일단 알켈라이피 회장이 토트넘 구단주인 레비 회장을 만난 것도 이 지분 참여에 대한 문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유럽 현지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카타르 스포츠 인베스트먼트 회장이자 PSG 회장인 나세르 알칼라이피가 이렇게 갑자기 토트넘에 막대한 투자를 한 뒤에 손흥민의 연봉을 대폭 올리려 하는 것은 뜬금없는 일이 아닙니다. 사실 오래전부터 PSG 회장은 손흥민을 영입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엘 나시오날은 13일 PSG 나세르 알칼라이피 회장인 레알 마드리드보다 앞서 갈리트코를 원한다며 최근 레알 마드리드의 이적 링크에 연결된 이름은 손흥민이었다. 카를로 안첼로티 감독이 손흥민이 지닌 기술적, 신체적 능력을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 PSG가 손흥민을 강하게 노리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매체는 손흥민의 입장에서는 토트넘에서 우승컵이 없다. 우승 트로피가 보장되는 클럽에 매력이 생길 수 있다. PSG는 유럽 축구의 정상을 노리고 있고 이미 손흥민의 영입을 한 차례 적극적으로 고려했지만 결국 미룬 바 있다. 리오넬 메시가 PSG를 떠나면서 손흥민이 메시를 대체할 PSG 공격의 한 축으로 영입되기를 칼라이피 회장이 원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엘 나시오넬은
알켈라이피 회장은 모국인 카타르에서 열리는 월드컵 이벤트를 이용해 손흥민과 개인적 대화를 시도하고 영입 타진을 노렸었다 라는 사실도 밝혔습니다. 엘 나시오날은 손흥민은 PSG와 레알의 오퍼를 받을 수 있다. 이적료는 8천만 유로 1,100억 원일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손흥민은 의리를 지키며 토트넘을 떠날 생각이 없다고 선을 긋자 카타르 국왕이 이번에는 손흥민이 있는 토트넘을 아예 사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유럽 축구 규정상 한 개인이나 단체가 두 개의 구단을 소유할 수 없으니 49% 미만의 토트넘 지분을 사서 손흥민에 엄청난 투자를 하겠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영국 현지 매체들은 손흥민의 이러한 특급 대우가 전혀 이상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을 영국 프리미어리그 1위 팀으로 만든 사람이 바로 캡틴 손흥민. 토트넘과 손흥민의 맹활약, 시즌 전부터 이미 전망한 이가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영국 프리미어리그 리버풀의 전설 중 하나로 꼽히는 공격수 레알 마드리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등에서 뛴 스타, 그리고 2001년 발롱도르 수상자 마이클 오원입니다. 오원은 또 EPL 득점왕, EPL 올해의 선수 등을 수상한 경험이 있습니다. 오원은 스페인의 아스와 인터뷰를 가졌고 올 시즌 EPL 전망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는 EPL 전망 답변의 대부분을 손흥민을 극찬하는 데 할애했습니다. 오원은 EPL은 4분의 1이 지났다. 개인적으로 몇 가지 좋은 이야기가 있다. 손흥민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는 손흥민은 지난 시즌 대부분을 스포츠 탈장 등 부상을 달고 보냈다. 나는 손흥민이 올 시즌 다시 회복하기를 바랐다. 올 시즌 손흥민은 정말 좋은 출발을 했다. 나는 손흥민이 그렇게 할 거라고 확신했다.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 손흥민은 완벽한 선수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올 시즌 손흥민에게 책임감이 추가됐다. 나는 손흥민이 주변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알고 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EPL 올해의 선수상을 전망했습니다. 오원은 나는 올 시즌이 시작될 때 손흥민을 EPL 올해의 선수상 수상자로 예측했다 전했습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이번 팰리스전은 토트넘에게 매우 특별했습니다. 이날 손흥민은 특별한 유니폼을 입고 뛰었습니다. 토트넘 구단은 역대 1군 경기에 출전한 선수들의 공헌을 기념하기 위해 레거시 번호를 유니폼에 새겼습니다. 이날 선발 라인업에는 선수들의 등번호 대신 이 레거시 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토트넘은 26일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1894년 10월 13일 웨스트허트와 FA컵 경기를 통해 처음 기록된 1군 경기부터 현재까지 뛴 모든 선수에게 고유 번호를 부여해 구단 역사에서 그들의 위치를 나타내기 위해 레거시 번호를 시작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광범위한 조사를 통해 879개의 레거시 번호가 할당됐다면서 1번에서 11번은 129년 전 웨스트허트와 FA컵 경기에 나섰던 베스트 11 선수들에게 이름의 알파벳 순으로 배정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손흥민은 805번을 받았습니다. 토트넘은 세계 축구의 스타로 입지가 계속 커지는 손흥민은 토트넘 호스퍼의 전설이 됐다라면서 역대 아시아계 최고의 선수인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뛰면서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지금은 우리 팀의 주장을 맡아 토트넘에서 자신의 역사를 계속 써가는 중이라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팰리스전 토트넘은 손흥민을 최전방 원톱 공격수로 내보냈고 2선에 히샬리송, 제임스 매디슨, 데양 쿨루셉스키를 배치했습니다. 중원에는 이브 비수마와 파페사르가 나섰습니다. 초반부터 손흥민은 적극적인 공격을 펼쳤습니다. 이리저리 빨리 뛰어다니며 상대 수비를 압박하기 위해 노력한 덕분에 다른 토트넘 공격수들에게 많은 슈팅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는 전반 6분 아예우가 공을 이어받아 과감하게 슈팅을 시도했지만 이 비카리오 정면으로 향했습니다. 비카리오의 선방쇼가 이어졌습니다. 또 전반 7분에는 세트피스 공격을 시도했습니다. 슐럽의 불안정한 터치가 운이 좋게 에두아르에게 전달됐습니다. 에두아르가 결을 살려 기습적인 슈팅을 시도했습니다. 이 비카리오가 몸을 날려 막아내며 토트넘이 위기를 넘겼습니다. 토트넘은 분위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히샬리송이 패스를 연결했지만 전방으로 날카롭게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또 토트넘은 전반 14분 손흥민과 메디슨이 볼을 잡은 뒤 적극적인 공격을 펼쳤습니다. 특히 전반 17분에는 메디슨이 슈팅을 시도했지만 골대를 벗어났습니다. 후반에도 토트넘은 손흥민의 리드 덕분에 경기를 주도했습니다. 후반 8분 토트넘이 선제골을 얻었습니다. 오른쪽 라인에서 패스를 통해 흔들었습니다.
문전 안에서 메디슨에 크로스했는데 이 볼이 크리스탈 팰리스 수비수 워드를 맞고 굴절되며 골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워드의 자책골이었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도 공세로 전환했습니다. 후반 10분 에드하르드가 중거리 슈팅을 시도했지만 수비수를 맞고 골문을 넘겼습니다. 이어진 코너킥에서 게히가 헤더로 볼을 돌렸지만 골문을 또 비껴갔습니다. 후반 21분 손흥민은 이 브래넌 존슨의 도움을 받아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상대의 견제에 고전하던 손흥민은 자신에게 찾아온 첫 슈팅 기회를 골로 연결했습니다. 무려 4명의 팰리스 수비수들이 손흥민을 둘러싸고 있었지만 손흥민의 너무나도 빠른 순간 스피드를 따라가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손흥민은 이와 함께 이번 시즌 리그 4번째로 경기 최우수 선수 이 MVP에 해당하는 Man of the Match에 선정됐는데요. 무려 60%가 넘는 표를 받으며 압도적인 1위였습니다. 앞서 4라운드 번리전, 7라운드 리버풀전, 9라운드 풀럼전에서 Man of the Match에 선정되었습니다. 이 2라운드 연속 가장 눈부신 활약을 펼친 선수로 선정된 것이죠. 유럽 축구 통계 전문 후스코닷컴도 손흥민에게 토트넘 선수 중 가장 높은 평점 7.3을 부여했습니다. BBC는 하루 종일 이 손흥민을 메인 홈페이지 화면에 내걸며 이 손흥민에 대한 특집 보도를 셀 수 없이 많이 쏟아냈습니다. 특히 BBC는 경기 후 손흥민의 인터뷰 내용도 공개했는데요. 영국 스카이 스포츠가 현재 토트넘이 영국 프리미어리그 1위인데 우승이 가능할 것 같냐는 질문에 손흥민은 나는 우승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 아직 리그 초반이기 때문에 1위라고 해서 우승에 대해 생각하기보다는 겸손한 자세로 매 경기에 임하고 있다 라고 전했고, 독일에서 뛰는 해리케인과 비교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해리케인을 경쟁 상대로 생각한 적 없다. 그는 나와 다른 레벨이다. 분데스리가에서 그는 너무나 잘하고 있다. 나는 그가 자랑스럽다 라며 나는 매 경기를 즐기고 있다. 나는 필드에서 너무나 행복하고 팀을 위해 뛸 것이다 전했습니다. 이 인터뷰 내용을 접한 영국 현지 토트넘 팬들은 역시 소니, 이렇게 겸손한 월드스타는 처음이다 라며 열광했습니다. 팰리스와의 경기 후 토트넘 내 분위기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번 시즌 손흥민이 주장 완장을 차면서 모두의 예상을 깨고 토트넘이 리그 1위를 견고히 굳히며 우승컵에 한층 더 가까워지자 토트넘 선수들은 흥분하기 시작하며 손흥민을 극찬하는 칭찬 릴레이를 펼쳤습니다. 포스테코글루 토트넘 감독은 손흥민은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 주장 역할을 잘 받아들이고 있고 그 책임을 짊어지기를 원했다. 특히 경기가 있는 날엔 팀의 촉매제 역할을 잘 해내고 있다. 손흥민 특유의 밝은 에너지와 겸손한 리더십이 토트넘 팀원들을 하나로 똘똘 뭉치게 만드는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고 있다. 특히 부진에 시달리던 히샬리송도 손흥민이 적극적으로 챙기면서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 전했고, 팀 관계자가 미키 판더펜 토트넘 수비수에 토트넘에 누가 제일 잘해줘? 라는 질문에 판더펜은 소니, 주장으로서 경기장 안팎의 모습이 모두 중요한데 손흥민은 경기장에서 또렷하고 분명하게 팀을 이끌죠 라고 답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세계적인 스타들도 이번 경기를 보고 손흥민을 극찬했는데요. 토트넘은 손흥민에 대해 세계 축구의 스타로 손흥민의 위상은 계속 오르고 있다. 이젠 토트넘의 전설이 됐다. 아시아 최고의 축구 선수라며 극찬했고, 프리미어리그의 전설 캐러건은 토트넘과 팰리스의 경기를 보더니 BBC를 통해 손흥민은 진짜 슈퍼스타라면서 토트넘은 정말 훌륭한 플레이를 선보였다. 제임스 매디슨의 뛰어난 발놀림에 이어 환상적인 패스가 이어졌다라고 칭찬했습니다. 또한 그는 올 시즌 토트넘은 어떤 상대를 만나도 자신들의 플레이를 펼치고 있다. 또 손흥민은 전방에서 절대 놓치지 않았다. 최근 몇 년간 그의 활약은 정말 대단하다. 손흥민이 불타고 있다 라고 전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번 주말도 최고로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랄게요.